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세금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나라예요. 그래서 정말 돈이 많은 자산가들은 앞으로 해외로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고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. 증여세, 상속세도 정말 만만치 않고요. 그리고 양도세도 만만치가 않아요. 그리고 취득세도 아직도 부담스럽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집을 한 채만 갖고 살아라? 저는 이건 사회주의인 것 같아요. 뭐 능력되면 세 채, 네 채, 다섯 채 마음대로 보유할 수 있잖아요. 그래야지 사실은 경기도 더 좋고 경제가 흘러가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뭔가 이렇게 법으로 규제를 하고 제한을 하고 이러면은 진짜 우리 너무 지금 부동산 경기도 힘든데 좀 팍팍 풀어져가지고 자유경쟁할 수 있게 이 시장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좀 원활하게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번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이 개정안이 발표가 됐어요. 그래서 그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세법 개정안을 보니까 그 다주택자들한테는 희소식이 되지 않을까.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양도세를 보면 기본세율이 6%에서 45%까지 적용을 해요.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이익을 얼마만큼 받느냐. 그 차익에 따라서 구간별로 뭐 6%니 12%니 45%니 이렇게 나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 또 단기 보유 1년 미만, 1년 미만은 50% 양도세, 그리고 2년 미만은 40% 양도세. 기본 2년 이상은 보유해라. 그래야만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줬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, 조정 지역에서 2년을 보유한 주택, 2년을 기본적으로 보유를 해야지 되고, 이 주택은 2년 보유 조건에 기본세율 플러스 20% 할증, 그리고 2년 보유 조건에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 플러스 30% 할증 이렇게 정말 중과를 해요. 양도세를. 그래서 세금 폭탄이다 보니까 내가 다주택자로서 주택을 매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. 세금으로 다 뜯기는데 어떻게 팔아요? 팔 수가 없죠. 그래서 지금 이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을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원래는 2025년 5월 9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를 해줬어요. 중과 배제하는 거를.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1년 더 연장을 해준 것 같아요. 그래서 2026년 5월 9일까지 중과 배제를 또 유예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딱 시행이 되면 바로 조금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운을 해서 빨리 현금화를 하고 환금성이 아직 좋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인 거는 알아요. 그렇지만 어쨌든 가격이에요. 가격 다운 시켜서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게 가장 돈 버는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거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보유했던 분들 그분들은 또 그 양도세를 내는 시점이 양도일 기준이었었거든요. 내가 주택으로 보유를 했는지 상가로 보유했는지에 따라서 양도세의 세율이 달라져요. 그래서 1가구 1주택으로 내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최대 80%까지 받아가지고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양도세 안 나고 빠져나가잖아요. 근데 그게 상가로 팔았을 때는 적용이 안 돼요. 주택으로 보유했다가 주택으로 팔았을 때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오래된 뭐 핫플레이스 지역의 단독주택을 보유했던 분들은 매수 세력이 조금 폭이 좁았어요. 왜냐면 매수인들은 그런 지역의 단독주택을 사서 내가 저거를 상가로 용도 변경을 해갖고 쓰고 싶단 말이에요. 그 효용 가치를 높여가지고 상가로 쓰고 싶어. 또 다주택자들은 취득세 중과 있죠? 대출 막히죠. 다주택자들한테 대출 규제 있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택으로 구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상가로 사고 싶은데 세금 요율이 달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아졌단 말이에요. 근데 예외 규정을 뒀어요. 양도 시점이냐, 매매 계약 시점이냐. 이거에 따라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번에 좋은 개정안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단독주택을 사가지고
나는 단독주택 매도자는 내가 계약한 시점, 계약 기준일로 집을 파는 걸로 세금을 혜택을 받아서 비과세로 빠져나올 수 있고, 매수자는 내가 취득할 때 상가로, 주택이 아닌 상가로에서 취득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취득세 중과라든지 뭐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걸 적용을 안 받고 상가로 내가 취득을 할 수 있다. 그래서 이걸 선택적으로 내가 매도자나 매수자나 이렇게 선택을 해서 세법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좀 위치 좋은 단독주택,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매수 세력이 많이 붙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매수자들도 그런 매물을 많이 눈여겨볼 것 같아요. 그래서 서울의 지금 핫플레이스들은 단독주택 몸값이 조금 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세법 개정안들이 저는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분위기 너무 안 좋아요. 부동산 경기 솔직히 너무 안 좋아요. 이럴 때는 이런 거 막 쏟아내서 자유경제 시대에서 정말 자유롭게 활발하게 사고 팔고 할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부동산 경기 좋아가지고 잘 돌아가는 거 못 봤거든요.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런 세제 혜택이라도 팍팍 줘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 2025년 푸른 뱀의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특히 조심하시고 올 한 해 잘 견디고 버텨보자고요.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. 고덕 아마존 여전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